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올해 초 발생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일부 영업정지를 통해 1,6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힘입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0.08% 상승한 2015.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5거래일 연속 사자 주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관은 1,070억 원, 개인이 930억 원어치를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의료정밀업이 5.82%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운수창고, 종이목재, 건설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증권업이 1.74%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은행, 보험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1.40% 올랐고 기아차, 삼성생명, SK텔레콤 등이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3.2% 내렸고 네이버, 현대차 등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림식품이 식품유통사업 분할 추진 소식이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마저 갈아치웠다면서요? 네, 삼림식품이 식품유통사업 부문을 분할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립식품은 전거래일보다 4.86% 상승한 8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8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6일 삼립식품은 공시를 통해 식품유통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삼립푸드서비스&로지스틱스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기일은 7월 1일입니다. 삼립식품은 식품유통사업을 제외한 제빵, 식품소재, 프랜차이즈 사업 등 나머지 부문을 맡습니다. 삼립식품 측은 사업 전문성을 제공하고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은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영업자 대상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불입하는 자금에 소득공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지원책이 없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하에 폐업이나 도산 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방안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해 1,6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카드 회사들은 앞으로도 최대 1,200억 원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가 3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영업손실이 1,072억 원,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처리 비용이 534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도 최대 1,2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발표된 실업자는 103만 명이지만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하면 취업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3.1배인 316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실업은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안전 취업과 잠재 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였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 활동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실업률은 11.1%에 이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전격 해체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군안 등 핵심 기능을 새롭게 설치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등 해체 수준의 조직 축소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면서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맞은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지난 17일부터 신규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잃어버린 석 달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 다뤄볼 텐데요. 자세한 소식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업정지 카드사들이 3개월의 긴 잠을 깨어내서 이제 17일부터 영업이 재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 롯데,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일제 신용카드 발급 접수에 나섰습니다. 다른 데보다 앞서 롯데카드는 주말에도 문을 여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신규 발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고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롯데카드 센터에서는 정보 유출 전 평소 350명 가까이 고객들이 방문했는데 지난 17일에는 320여 명의 고객이 찾아들었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1월만 해도 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 발급에 학을 뗐던 고객들이었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확실히 담담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카드 3사의 영업정지 3개월 기간 동안 한 1%가량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는 영업 재개와 동시에 잃어버린 고객을 다시 찾기 위한 고토회복 작전의 일환으로 할인 특화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두 카드사는 현재 TV, 극장용 광고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롯데카드는 모집인 수를 정보 유출 전인 2,000명 수준으로 다시 회복해 영업력 기반을 다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카드는 또 신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연회비를 일부 보전해주며 회원수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 유출 3사는 무이자 할부, 현금 서비스 이용 수수료 할인, 체크카드 캐시백 등 고객 사원 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영업 지원의 배경은 잃어버린 1%의 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세 개 카드사는 각각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 사이로 점유율이 석 달 동안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개 모두 합치면 1% 정도의 점유율을 비영업정지 카드사한테 뺏긴 셈인데요. 반격 작전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잃어버린 3개월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업정지 카드사 또한 준비 중인 신상품의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데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상품을 출시한 카드사가 영업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카드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네,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나요? 이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서 카파라치 보상금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카파라치 보상금을 5배나 높였습니다. 카드사들의 영업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우선 불법 카드 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경품 제공 시 50만 원으로 기존보다 5배 늘렸고, 타사카드나 무등록 모집 시 100만 원으로 역시 5배나 늘렸습니다. 신고인 포상금 한도도 연간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중에 카드사의 신용 모집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금융감독원은 실시할 방침입니다.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감독 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카드 3사들이 영업정지를 끝내고 잃어버린 3개월을 찾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황 속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토종 주방 가구들도 잇따라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VIP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샘의 프리미엄 부엌 가구 키친바입니다. 4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지만 키친바의 판매량은 작년 1분기 170세트에서 올 1분기에는 350세트까지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신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을 덜 체감하는 고소득층이 홈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고급 부엌 가구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소득층을 겨냥한 주방 가구 업체들의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샘은 최근 배우 전지현을 모델로 한 최고급 프리미엄 부엌 가구 키친바흐의 새 광고를 공개하며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저희 한샘 키친바흐 같은 경우에는 3번, 5번, 7번 그레이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한샘 키친바흐 7번 그레이드는 세계적인 명품 가구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월드클래스 제품입니다. 현대리바트의 프리미엄 주방 가구 브랜드 리첸도 전국의 판매 거점을 늘리며 고소득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문을 연 리바트 하우징 도곡전 시장은 1000제곱미터 규모의 고급 주방 가구와 주문 가구를 전시하고 독일 명품 가전 에이지와 함께 VIP를 대상으로 요리 시연회와 각종 행사를 열 수 있는 이벤트 존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전시장이 아닌 주방 가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매일 VIP 고객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급 주방에서 우리가 요리를 어떻게 시연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받는 감흥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객들께 그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가구사들의 고급 마케팅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프리미엄 가구 시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유통업계도 한 달가량 빨리 여름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낮 최고 기온은 19.6도, 지난해보다 무려 4.6도나 높았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서울의 평균 낮 최고 기온이 연일 20도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물놀이에 여념없는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의 모습은 마치 한여름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계는 때이른 여름 상품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지난달 세일 기간에 여름 상품 매출이 선글라스 31.7%, 수영복 16.5%, 에어컨 11.9%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이른 더위에 여름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백화점들은 예년보다 일찍 가전 매장 구성을 변경해 에어컨 전 품목을 진열하는 등 여름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옴에 따라서 가전 매장에서도 에어컨을 보름 정도 일찍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같은 여름 쿨 아이템 기획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도 여름 마케팅을 한 달 정도 앞당겨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인 참외와 수박을 전면에 배치했고 평소 가격의 30에서 50%까지 특별 할인 판매하는 수박 물량은 인기가 좋아 일부 매장에선 이미 동이 났습니다. 예년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철 제철 과일, 수박, 참외 등 수요 급증으로 여름 상품들을 한 4주 정도 일찍 조기 전개하였고요. 보양식도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한 대형마트의 사골 우족 등 한우 부산물 매출은 작년보다 107.7% 증가했고 낙지는 144.4%, 전복은 27.2%, 장어는 22% 증가했습니다. 계절을 앞서가는 유통업계의 판촉전이 성큼 다가온 여름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단지 내에서 쇼핑이나 문화, 레저, 비즈니스 등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일명 원스톱 아파트, 정찬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일산 위브더 제니스의 상가시설인 제니스 스퀘어입니다. 커피숍과 레스토랑 등 식당은 물론 은행 등 편의시설, 영어교실과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악기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와 요리 강습을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 이 밖에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 골프장 등 각종 운동시설 등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쇼핑과 금융, 문화, 여가생활 등을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셈입니다. 주민들이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59층, 8개 동 2700가구로 구성된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8개 주거동의 중심에 있는 제니스 스퀘어는 6만 8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조성돼 각종 상가들이 성업 중입니다. 주민들이 이곳에서 쇼핑, 교육, 금융, 의료, 문화 등 모든 생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생활과 쇼핑,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 분양 중인 대단지 아파트 역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짓는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4,3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초대형 단지로 호텔, 대형마트, 초등학교, 경찰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서울 속 미니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조성하는 한강 센트럴 자이에 미니잔디 슬로프를 설계해 여름철에는 녹지 공간, 겨울철에는 눈썰 매장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원스톱 라이프라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